자, IMF에서 한국 경제 전망도 암울하게 보고 있고 세계 경제 전망도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별별 특강에서 2020년쯤 미국 경제도 지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골디락스 운운하지만은 성장 동력을 다하면서 미국 경제도 태형적으로 접어들 거고 한국 경제는 더더욱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IMF가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3%에서 2.8%로 내렸습니다. 내년의 전망도 2.6%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 전반이 굉장히 취약해진다라고 보고 IMF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 우리 내면으로는 이것보다도 훨씬 낮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IMF가 2.6쯤 했다고 하면 내년에 실질 경제는 어떨지 참 우려스러운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이 지금 불안해진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터키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불안해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 전쟁이 장기가 될 것 같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들이 나라마다 난무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보호무역 정책으로 이렇게 점점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자유무역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위축될 거라는 거죠. 제가 1929년부터 이제 세계 경제 공황이 시작되면서 한 2, 3년 사이에 무역량이 한 40%가 줄어들어 버렸다. 그때 각 나라들이 서로가 수출품에 대해서 세금을 세게 매기면서 세계의 무역이 확 줄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와 내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9, 올해는 내년에는 3.7로 낮추었습니다. 근데 IMF가 세계 경제의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지금 2년 몇 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세계 경제가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예측이 된 겁니다. 주로 지금 사고를 많이 치면서 성장률을 갉아먹는 것이 신흥국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에 들어왔던 달러 자본들이 지금 유출이 과시화되면서 신흥국의 성장률이 4.9에서 4.7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역시 4.7로 0.4를 낮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하나 일치하는 게 있어요. 주요 투자은행과 OECD, 아시아 개발은행에 이어 IMF까지 내년 한국 성장률을 2%대로 낮추면서 한국 경제의 하강이 본격적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수출로 먹고 살던 한국의 수출이 지금 자동차까지 위기가 닥쳤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올해 말이 지나면 심상찮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IMF가 한국하고 특히 호주 두 나라의 전망을 내린 것은 최근에 나온 무역 상황을 보니까 이거 매우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미국, 중국 간에 지금 무역 전쟁이 벌어져서 이것이 점점 두 나라가 서로 보호무역으로 가게 되면 양쪽에다가 지금 물건을 수출하는 한국이 타격을 많이 입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한국이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0.75%가 더 낮은데 계속 미국은 올리고 한국은 올리는 걸 버티면 금리 역전폭이 너무 커져서 순식간에 한국의 외환 보유고 4천억 불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수백조씩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설비 투자를 안 하고 그래서 20년 만에 최장기 마이너스 설비 투자를 기록하고 있고 고용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외환위기 이전에는 이런 지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심한 지금 고용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냐라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이런 것들은 지금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난 수출 소비가 그렇게는 나쁘지 않은데 한마디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가다 보니까 이 성장률이 지금 2.8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한국이 2% 저성장으로 굳어지면서 이게 문정권이 수십조를 써대는 정부발 한마디로 재정 투자가 없다고 보면 이게 한국의 2%가 2%가 아니죠. 이게 1%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이거는 그야말로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지금 굳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IMF나 OECD에 한국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들으면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고 그런 시각이 반영되어서 이런 기구들의 예측치가 지금 낮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이라고 할 때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추락을 했는데 이제 세계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하면 한국 경제가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느냐가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지속 가능한 성장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요. 이 기자회견을 뉴욕대에서 열었는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그 효과를 생각하냐 물으니까 한국 취재진이 물었대요. 좀 창피하지도 않은가 그걸 묻고 앉았습니까? 중요한 거는 소득의 향상이 그냥 잠깐 일회성으로 내 소득이 최저임금이 올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기술 습득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소득이 향상되면 그 향상된 소득을 가지고 내가 내 임금이나 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싱가포르가 이전에 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 선례를 잘 봐야 되는데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향상된 기술을 더 배워야 할지 또 정부는 기술 교육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갖추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즉 소득을 올려줘서 그거 올랐으니까 그걸로 좀 더 쓰라.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은 그러면 투자를 늘려서 경제가 조금씩 더 커지는 선순환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업무 관련 교육을 기술 업무 관련 교육을 더 받아서 그런 환경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어야만이 올라간 소득이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지속 가능하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전공이 지속 가능 성장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최저임금 올려줬다고 그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방을 나왔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훌륭하지요. 이렇게 경쟁하는 교육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업무 기술 향상에는 관심이 안 크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초중고 대학은 열심히 시키지만은 사회에 나가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술은 한국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 교수의 입장을 본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식의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경제가 살아날 정도는 되지 못한다. 싱가포르에 한번 가보세요. 싱가포르의 그 도시국가에서 정권이 어떻게 전문가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한마디로 국가를 끌고 가는가.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거의 전문가 정부예요. 싱가포르에 부동산 문제가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부동산에 관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전 세계 부동산 개발과 입지와 또 부동산의 생산성 향상에 관련돼서 싼 가격으로 좋은 집을 지어내는 부분에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나 같은 이런 연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그걸 갖다가 낮은 이자로 빌려줘서 다수가 자기 돈 5분의 1만 가지고 집을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갚아 나가는 부분에 재정 적자가 생기지 않는 부분에 금융 노하우가 치밀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에 금융 전문가와 건축 전문가와 부동산 개발 전문가와 설계 전문가와 공기업을 운영하는 전문가 등이 다 결합이 되어서 운영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또 이 편의점에 캐셔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임금 올려줘서 그것이 소득으로 소비로 연결되어서 경제가 살아난다. 제가 경제부 장관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경제는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정권 들어서 공무원들을 엄청 늘린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경제가 암울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짚은데요. 지금 이 정권이 5년간에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늘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들이 연금을 받을 은퇴할 52년부터 2080년 시점에 92조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노동을 하는 생산 가능한 인구 한 명당 44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 난 그때까지 살아있지도 않을 것이고 내일은 아니고 이 정권은 재수가 좋아야 5년 채우고 물러날 거고 안 그러면 그 전에 물러날 거고 그러니 나중에 이런 그건 외상이면 양잿물이라도 퍼마시고 보자라는 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행태인데 어떻게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대한민국의 이 거시경제 참 요즘 거시경제라 하면 다 어렵게 생각하죠. 미시라고 하면 경제학에서의 작동하는 하나하나의 원리들을 다루는 거고 거시라고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 운영을 거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보면 전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지금 재경부나 이런 쪽에서는 주 52시간을 해서 2만 명이 더 고용됐다. 또 이런 걸 가지고 주 52시간의 효과를 이렇게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월부터 주 52시간을 시행하는 300인 이상의 기업 공공기관의 근로를 단축해서 인력 중원 목표를 2만 명 이상 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자, 인력 중원이 추진 중이었고 총 4만 한 3천 명쯤 늘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처음에는 2만 명쯤이었는데 다시 2만 명이 더 늘어서 4만 명쯤 늘 거다. 그래서 4만 3천 개가 늘어난다라고 정부 한마디로 홍보형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주 52시간을 시행했는데 평균 노동시간은 더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사한 데 따르면 지난 7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 평균 노동시간이 173.1시간으로 자, 작년 같은 기간 170.1시간보다 3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눈에 띄는 통계상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지금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2만 명쯤 늘 거라 봤는데 4만 3천 명쯤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라고 또 늘어났고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는 거죠. 주 52시간으로 인한 폐해는 감추고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또 그런 공공기관에다가 늘렸냐고 다 물으니까
늘렸다라고 대답을 하거나 그를 계획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권이 정말로 경제의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전부 다 어제 이야기한 소상공인 연합회 두들겨 잡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인가,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학가에서 10년 주기설이라는 말이 떠돌아서 97년에 외환위기, 2008년에 금융위기, 다시 2018년에 또 지금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IMF 때 한마디로 태어나서 지금은 이제 뭘 좀 해보려니까 또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오고 있어서 또 고생을 하는 잃어버린 세대가 됐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조선일보입니까? 보면 때를 놓치면 재앙이 온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2차 대전 때 일본 국민이 310만 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91%가 44년 이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년만 빨리 항복을 했으면 281만 명이 살았을 거고, 지금 죽은 사람 중에 230만 명이 군인인데, 그런데 대부분 전사가 아니었고 61%에 이르는 140만 명이 굶어 죽고 아사로 인한 병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는 30%, 70%는 육할이 자살, 이할이 타살 사고사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지휘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보급선이 길어지고 곳곳에 고립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몰랐던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 문정권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 현장에서의 고통과 기업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냥 주 52시간으로 밀어붙이고 주 52시간으로 일자리 늘어났다고.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뭐 워라밸이 개인의 무슨 저녁 있는 삶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고용 늘리라고 했는데 고용 늘리는 효과가 없다니 이제 또 3천 명이 늘어나니 맞추는데 1인당 노동시간이 더 늘어났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고용 늘리다는 게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 아니면 할 거를 갖다가 그냥 뻥을 치는 거냐? 자,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정권은 손 털고 가버리면 되지만 앞으로 5년 뒤에는 어떻게 하고 10년 뒤에는 어떻게 하며 이제 대학에 나와서 취업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이제는 영원히 직업을 잃어버린 세대가 될 거냐? 그거 어떡할 거냐? IMF 때 태어나가 참 어려울 때 어리니까 기억이 잘 안 나겠죠. 고생하고 한 10살쯤 되니까 금융위기 왔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취업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꼴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뭔 짓이냐는 거죠. 자, 기름 탱크 하나 날려가지고 한 50억 내버리는데 스리랑카 노동자 두들겨 잡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권이요.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상공인 연합회 두들겨 잡습니다. 스리랑카 노동자나 소상공인이 무슨 헌재가 있었어요. 어디 다른 데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런다고요. 경제가 답이 나옵니까? 답 없어요. 이제 문제는요. 내가 장담을 하는데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전부 다 쳐 죽일 놈이라고 이빨을 바득바득 가는 사태가 올 건데요. 꼭 겪어봐야 한국 사람들은 아니 이것이 정말 한국의 불행이라면 불행입니다.